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등학교 TV입니다. 저희 채널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불인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개업을 했었던 곳 인근에 방배 5구역이라는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많은 청약대기들의 관심을 받던 곳이었는데 드디어 일반 분양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단지 이름은 DH 방배입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던 당시에도 언제 분양하느냐, 입주권을 살 수 있느냐 등등 문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방배동은 이 5구역부터 해서 6구역부터 13구역, 15구역까지 앞으로도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일반 매매 즉 중개업소에 가서 매도인이 내놓은 아파트를 보고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의 권리를 사서 몇 년의 기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입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경우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요즘은 여기저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동산 관련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님에도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입주권이 뭔지 분양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입주권이란 한마디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방배동의 경우 재건축이지만 기존 부지에 아파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단독주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재건축 대명사인 음마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가격은 25억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는 매수자는 근처에 같은 가격인보다 더 신축인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왜 이 낡은 아파트를 사는 것일까요? 이 경우 현물인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미래의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을 구매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아직 조합 설립도 되지 않았고 철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입주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권 매매를 금지해 놓았으므로 사실상 현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곧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 혼동하는 이유가 현물인 주택이나 아파트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가 철거된 이후라도 여전히 토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토지 지분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를 매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산다는 개념은 주택이나 빌라가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즉 조합원의 토지와 권리를 사서 함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들과 함께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꼭 성공만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있는 조합원들은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이나 현장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해졌고 사업의 리스크가 보다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해 800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300세대의 일반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의 주체인 기존 500세대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사비 등 추가 분담금의 비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을 한다는 게 바로 분양권을 파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과 규칙이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제도라는 절차와 당첨을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 분양권을 일정 정도의 기간과 조건을 갖추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분양권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새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자인 조합원, 입주권자들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해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조합원과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짓게 되고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입주권자이든 분양권자이든 이들은 이웃사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개념은 이와 같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입주권은 구매자 입장에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입주권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권리를 매수자가 한 번에 이전받는 것이므로 실입주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반 매매와 같이 한 번에 목돈을 주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양권은 당첨 후 완공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절차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듭니다. 또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사업의 리스크를 온전히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미 철거가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리스크가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덜하다는 것이지 분양권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약을 통해 분양에 당첨만 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해서 로또 당첨이라는 말도 있었고 지금도 일부 지역의 경우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역시 언제 어떤 지역에 얼마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소중한 청약의 기회만 날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가 그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신축급 아파트의 현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저렴한지를 따져봐야 하고 분양가 이외에 따로 들어가는 옵션비 등은 얼마인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분양받고 난 이후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서 가지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주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부가 일반에게 분양될 때 청약을 통해 얻는 권리입니다. 즉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서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특히 입지 조건이 좋은 강남권이나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금과 그에 따른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권은 통상 입주권보다는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나름대로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은 경우 무작정 청약을 신청했다가 당첨이 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권을 구매할 때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아파트 완공 후의 시장가나 부동산 경기가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는
수많은 법률과 규제 등으로 그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있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청약제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 수는 없으며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기별, 지역별, 개인별로 해당되는 법률이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념만 잡으시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